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법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교재 3에서 5쪽까지의 내용을 선생님의 PPT 내용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빈칸을 채워보는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주제선택 문학법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안내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PDF 학습지 자료는 배운 내용을 잘 적고 개학 시 모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모아서 제출하는 내용은 학습평가의 서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출석을 인정하는 보조적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문학법정 수업 자료를 출력하셨나요? 아직 안 했으면 강의 순서에서 맨 아래 16강 문학법정 수업 자료를 클릭하여 관련된 PDF 파일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약 47에서 48쪽 정도 될 것입니다. 미리 출력하여 함께 묶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교재 관리와 관련된 스스로 학습 관리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출력을 못 하셨으면 동영상의 멈춤 버튼을 누르고 빨리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재 3쪽을 보십시오. 맨 위에 잠깐 법은 뭘까요? 라고 점선으로 밑줄이 교재 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법은 무엇인지 평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 선생님은 법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면 우리 집에 법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약속이죠. 제가 집에서 학교 선생님의 법을 지킨다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아들이 밥 먹을 시간에 늦게 오면 너 지각이야. 또 우리 아들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으면 넌 결석이야. 그럴 수 없겠죠. 법은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르겠죠.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약속,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선생님은 법은 신뢰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쪽에 보시면 사전적 의미, 한자 사전의 의미, 영어 사전의 의미를 담아 놓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사회 규범이 국가의 강제에 의하여서 지켜지게 되는 경우 그 사회의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약속 가운데 강제적으로 법을 줄 수 있는 벌이죠. 벌. 죄에 따른 벌을 줄 수 있는 걸 법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가장 강력하겠죠?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그 조사가 검찰의 큰 죄가 된다고 하면 기소를 하고 그 기소는 법정에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투어서 진짜라면 선생님은 강제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강제적이라는 이야기는 법의 이름으로 선생님은 아마 구속수감돼서 슬기로운 감방생활 같은 걸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그러나 한자 사전, 동양의 법은 조금 다릅니다. 법은 한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3쪽의 법은 물 숫자에 갈 거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가다, 흐르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맞습니다. 동양에서 법이란 한 사회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이라고 보아온 것입니다. 영어 사전에서 보면 던지다 또는 물을 뿌리라는 뜻의 야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법은 아마도 기독교의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법과 관련된 명언 3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생님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쁜 법을 없애는 최상의 방법은 그것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엄격하게 집행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이란 단어 하나 적어주시죠. 법은 평등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착한 사람은 법이 필요 없고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간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했는데 법은 이용할 수도 있나 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끝으로 마지막에 로마의 철학자 키게로가 한 법치를 강조하면 정의는 줄어든다. 이게 뭐냐면요. 법치는 강제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겠죠. 근데 이런 법에 따라서 사람이 수동적으로만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의적이지 못할 거예요.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권리와 의무로서 성질을 수행하는 것인데 법치를 강조하면 내 자유는 점점점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 시대 법치를 강조해서 한 황제의 명령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우리의 자유가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키게로는 법치를 강조하면 정의는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교실에서 만나면 선생님이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3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은 왜 필요할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달라졌죠? 초등학교와 다른 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교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다르게 조금 일찍 학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으면 또 등교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가 우리 학교 학생이지? 이름표도 없으면 얼굴만 보고 판단을 처음에 해야 될 것입니다. 등교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언제 우리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아 못 지킨다면 수업을 언제 해야 되죠? 또 누군가 안 왔다면 그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학교 어쩌지?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힘들죠. 학교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지킬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선생님도. 중학교 선생님은 매 수업 시간마다 교실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 수업에 있어서 학생 여러분과 지켜야 될 약속이죠. 그러나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선생님은 약속을 까먹었거나 급한 일이 있거나 그래서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잦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찾아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약속은 누군가 지켜주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앞서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다른 사람과 함께 노력할 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럴 때 공동체가 완성되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맨 아래 다시 한번 보세요. 학교를 운영하려면 지킬 것이 있다. 이걸 두 글자로 학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학교를 운영하려면 학칙이 있어야 돼요. 또 가정을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은 아마도 엄마 아빠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생각과 생활 속의 양식이죠.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는 회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내가 맡은 일 지켜야 됩니다. 또 내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과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회사의 회칙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는 그 사람을 징계, 벌을 줄 겁니다. 많이 잘못하면 회사를 나가라고 하겠죠. 더 잘못하면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세우기도 할 겁니다. 끝으로 그 국가를 운영하려면 헌법,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죄는 짓지 마세요. 지으면 이렇게 벌 받습니다. 형사법이죠. 형법에 있는 것입니다. 형법. 형법은 검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국민이 잘못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할 때 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 어떻게 되겠죠? 혼란스러울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지켰을 때 여러분들에게 권리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잠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도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업 시간을 확인하고 책을 펼쳐서 수업 준비를 한다. 두 번째, 교실에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크게 보면 의무일 것입니다. 책을 꺼내고 수업 준비를 한다.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는다. 수업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 의무를 잘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수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의무를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가 친구하고 떠들어서 수업에 방해가 됐습니다. 의무를 여러분들은 지킨 건가요? 못 지켰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권리 중에 일부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가서 서서 수업을 좀 들을래? 서서 수업을 좀 들어주렴? 왜냐면 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리 중에 일부를 빼앗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겐 생존권이 있습니다. 생존권과 함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칼을 휘둘렀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그냥 둘까요? 그 사람의 자유롭게 걸어다닐 권리를 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자유권, 자유롭게 돌아다닐 권리를 잠시 박탈하고 감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학칙을 지키면 선생님과 친구로부터 존중받으며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훈을 지키면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겠죠. 회사에서 회칙을 지키면 존중받으며 승진도 하고 월급도 받습니다. 국가의 법은 법을 지키면 여러분들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보장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생존권은 건드릴 수 없겠죠.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만 자유권을 박탈하죠. 죄를 지으면 자유권을 법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그래서 징역 몇 년 이렇게 하죠. 법은 이런 의무와 권리 관계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인 측면과 이건 의무겠죠, 학생으로서의 수업 시간에 방해하지 않겠다. 학생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의 나의 권리, 학습할 권리, 행복할 권리, 또 자유로울 권리 등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했을 때 공부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방해를 하면서 저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방해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내가 떠들었다면 나의 권리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한두 번 주의를 줘도 계속해서 떠든다면 선생님은 그 학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수업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피해는 다른 학생이 보는 것이죠. 결국 그럴 때에는 떠든 그 학생에게 잠시 일어나서 뒤에 서 있을래? 서 있어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 그 학생의 올바른 수업 태도를 이끄는 것 또한 선생님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지금은 이쪽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문학법정은 무엇을 배우나요? 가운데 스스로 과제 5쪽에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간단하게 4쪽과 5쪽에 있는 글을 파워포인트의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인데요. 여러분들 책 5쪽에 있는 과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법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만든 법의 이름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에 앞서서 나는 법을 이런 내용으로 할 것이야.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 또 나의 법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의미, 또 내가 만든 법이 적용받는 사람들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도 지금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법의 내용을 보겠어요. 선생님은 그런 법을 만들고 싶어요. 길에 가다가 휴지를 버리거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지를 함부로 버리거나 또 침을 뱉거나 그랬을 때 수많은 벌칙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학생이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 자리에서 5분간 서 있게 하는 법. 선생님이 만든 법의 이름은 5분 정지법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껌을 뱉거나 이런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5분간 서 있기.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학교 공간을 깨끗이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또 학교 공간을 깨끗이 해야 다른 사람의 수업에 방해가 안 되겠죠. 교실에 누군가 계속해서 뭘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실에서 학급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에요. 방해니까. 그래서 5분 정지법. 법의 내용은 쓰레기 등 함부로 버리면 쓰레기통이 아닌 장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5분간 서 있기. 왜 만들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5분간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 칸에 나의 법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일단 쾌적한 학교를 만들 수 있고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나의 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학생만 적용받으면 안 되겠죠? 학교, 학생, 선생님, 기본적으로 학교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법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 보고 왜 만들었을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법은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재미있게 적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교재 4쪽부터 6쪽까지 이거 프린트 잘못됐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법은 왜 필요한가? 이거 오늘 한 겁니다. 다음 시간 내용은 천천히 다시 한번 왜 필요할까? 무엇일까?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내가 만들고 싶은 법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PDF 자료 여러분들 계속해서 출력해 주시고 다음 시간 준비해 주십시오. 특히 이 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단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만은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드로 작성하지 마시고
펜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